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오늘은 작가 수업 5기와 함께한 인터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작가 수업 5기 11월 말부터 개강을 해서 12월 초부터 1월 초까지 코로나 단계가 격상을 하면서 한 달 동안 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작가 수업 아카데미들은 과연 어떻게 공부를 했으며 또 지금은 어떻게 작품을 진행하고 계신지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네, 많이들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분들의 인터뷰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경입니다. 수연입니다. 남현입니다. 동아입니다. 신은경입니다. 윤경입니다. 현지입니다. 유진입니다. 오늘은 작가 수업 아카데미 5기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굉장히 지금 업된 느낌으로 처음 시작하자고 제가 굉장히 졸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작가 수업 아카데미 시작하게 되신 지 한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저희가 11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지금 3개월, 만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한 달 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네. 지금 다들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여러분들 어떤 작업 하고 계신지 조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먼저 했던 게 기름하고 먹물, 그다음에 먹가루를 이용해서 그 땅이라는 토대 위에 어떤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중간 평가 때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돼서 그걸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되게 지금 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많이라기보다는 그냥 즐겁게 하고 즐겁게 있습니다. 하고 네, 있네요. 지금은. 네. 유아 추상 부분인데요. 네. 아직 진행은 다음 주에 중간 평가가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어서 약간 스트레스인 상태이고요. 일단 제가 재료 연구에서 찾아낸 그 혼합 물질로서 그냥 물질로 그냥 색으로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유화로 이제 비구상 네. 작업 진행 중이시고, 네, 은정님은 어떤 작품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뚜렷이 계획은 했는데 계획대로 잘 되지가 않아서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이분 두 분 다 계획 중에 있고 고민 중이다. 네. 다음 주가 중간 평가다. 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저는 채색화 장르고요. 일단 봉황의 스토리를 담아서 연작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일단 계획은 뚜렷하게 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만족할 만큼 구현을 해내는 게 지금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다들 지금 1, 2, 3 스트레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떤 작품 하고 계신가요? 저도 작가반을 들어오게 된 이유를 생각하면서 네.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 계속 이제 의문은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가지고서 제가 먹이랑 뭐 악교라든지 호분이라든지 좀 조용한 상태를 표현하고 싶어서 본인의 조용한 상태. 네. 네. 작업은 하고 있는데 계속 의문은 가지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트레스 상태는 아니신가요? 스트레스는 오히려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맞아. 뭔가 해내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 뭔가 해내는. 네, 스트레스 일부러 받지는 마시고요. 네, 유진님. 저는 처음에는 채색화로 채색화 자체의 색깔이 예뻐서 채색화를 이용해서
작품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거 채색화로 저를 표현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 다시 유화로 또 바꿔서 저를 표현하는 작업을 먼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채색화로 이제 책가도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아직은 구상하는 단계여서 네. 제가 제일 큰일 나지 않았나 하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좀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되게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도대체 작가반 이제 뭐 선배들한테 얘기 들으셨던 분도 있고 전혀 모르고 그냥 들어오신 분도 있고 하신데 도대체 왜 작가반에 지원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작가반을 시작하게 된 게, 정규 수업 때 작가 수업 아카데미의 기수들을 저는 2기부터 본 것 같아요. 2, 3, 4기를 보면서 굉장히 자기의 작품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 자기 작품. 네, 스스로를 뭔가 표현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그거를 표현해낸 결과물을 보고 아,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3, 4기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여건이 돼서 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사실 작가반 하시면서 많이 뭐 배웠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신지? 저는 뭐 개안을 할 정도로 배웠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계속 해오면서 기초를 이제 하면서 인물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훈련을 하면서 그거를 깨닫게 된 순간이 개안을 했다. 개안했다고 할 정도로 어느 순간 이렇게 확 깨닫게 된 것이 네, 정말 굉장히 보람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저 스스로를 이렇게 막 던져지고 거기서 끌어내 주시고 또 던져놓고 끌어내 주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좀 즐겁게 될 수 있는 과정까지 오게 된 게 네, 굉장히 많은 배움이었습니다. 네. 동아님은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되셨어요? 되게 우리 작가반 들어오려고 하면은 되게 말리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말리고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 말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그 다음에 예,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래서 지원을 해서 또 다 붙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배우신 점 하시면서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 너무 힘들어요.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이제 처음에 지원했을 때 수경쌤이나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 일단 만류를 하셨거든요. 했는데 이제 본인의 나의 의지로 해서 시작은 했는데 조금 힘든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뭘 찾아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과정이 이 수업 과정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안 친절해.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뭔가를 하든지 간에 내가 찾아야 돼.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근데 뭐 하나하나 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뭐 새로운 게 있구나, 이런 찾은 거는 있는데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여왔던 뭐 모든 과정에서는 이렇게 뭐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대로 뭐 놓여져 있는 대로 했는데 그 상태에서 뭔가를 새로 한다는 게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약간 그 단계는 벗어났고 근데 일단 뭐 이 작가반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그때 여기 수경하실 카페에서 이제 일단 인터뷰 과정이라든지 선배 작가반 분들의 뭐 인터뷰 내용을 보다가 뭐 나도 뭐 화실 다니고 했지만 이렇게 그냥 그림 모사하는 과정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자료집을 보지만 그거는 막히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찾으니까 그거는
좀 힘들어서 이제 그런 방법은 작가반에서 이제 내용 하는 게 다 뭐 이 작가반이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 꼭 인생 상담하는 곳 같아요. 이제 그런 뭐 이 얘기를 이런 얘기 뭐 다 모든 얘기를 하다 보니 어떤 뭐 형태가 약간 잡혀가는 것 같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좀 이상하지만 되게 말씀을 되게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예. 또 은정님은 어떠세요? 처음에 사실 은정님한테 되게 제가 말렸는데, 은정님이 인터뷰하러 오셔서 되게 말렸고, 그 다음에 제발 집에 가서 좀 생각 좀 하고, 막 이런 정도로 막 했는데, 지원 동기와 또 이제 인터뷰하면서의 어떤 당황스러움? 혹은 이제 와서 어떤 거 배우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림 시작하면서 뭘 그려야 되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왔는데 안 된다고 자꾸 하셔서 근데 미션이나 과제 이런 걸 받으면서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아요. 더 고민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좋긴 한데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네. 어떤 이제 은정님은 되게 처음에 되게 이제 뭐 하실에서 처음부터 공부하시던 학생분이 아니시고 작가반으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런 부분? 당황은 했지만 이게 필요한 거구나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필요한 거를 지금 계속 찌르고 있구나. 어떤 점이 그렇게 찔리셨길래? 뭐 이렇게 손으로만 작업을 하라는 것, 미션들 그런 거를 하면서 내가 필요한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내가 알아가면은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황은 했는데 지금은 좋아요. 이 하나하나 과제를 받을 때마다 숙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실마리 풀어나가는 기분이에요. 나를 찾는 거에 대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지요. 네. 민경님도 되게 작가반 사실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민경님 경우에는 또 많은 분들이 사실 민경님 같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되게 하고 싶으신데도 못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회를 이렇게 잡으셨는지 또 오시기 전에 막 이제 또 말리니까 어떠셨는지 막 여러 가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정규반을 계속 다니면서 이게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가 계속 남아있긴 했는데 제가 이 현실적인 조건이 작가반을 해도 되는가라는 그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아니면은 더 이상은 내가 시간을 낼 수가 없겠다 해서 그냥 되든 안 되든 부딪혀 보자 해서 그냥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죠. 근데 확실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정규반보다는 그냥 거기서는 모사를 해도 되니까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내 나름대로 베껴가면서 그냥 창작을 해도 되는 건데 작가반은 그 모사 자체가 안 되고 나만의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그려야 되는 것들이 약간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는데 이게 그냥 나를 또 뛰어넘는 그냥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냥 이제 본인이 결정하셨구나. 나 이제 이렇게 좋게 생각해야지. 약간 자기 위안인가요? 그렇게 해야죠. 버틸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버틸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저도 작가반 하게 된 거는 저는 이제 예전부터 계속 찔러보듯이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예전부터 있었는데 지난번에 지원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번에는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림 나도 그냥 뭔가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부러운 마음에서 처음에는 지원을 했었고
계속 그림을 그리는 곳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도 사실 그 말을 못 믿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정말 사실이더군요. 아, 그럼 뭘 하나요? 우리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생각했는데 예. 이렇게 인터뷰를 모여서 2시간 동안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니까 아, 이것도 뭔가 진짜 다 계획이구나. 아, 우리가 하는 말들도 다 이게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는 하나의 계획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많이 힘드시거나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그거를 다 놓고 도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예. 그거를 놓고서 도망을 한번 가려고 했다가 잘못된 거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자 고비를 넘기고 네, 고비를 넘겼습니다. 고비 넘겨서 네. 알겠어요. 차차 듣기로 하고 유진님. 네, 저도 정규반 수업 쭉 하다가 이렇게 작가반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보니까 자극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림을 되게 잘 그리고 싶기는 한데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먼저 이제 항상 급한 거에 시간을 먼저 투자하다 보니까 항상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바람은 이제 항상 뒤로 이렇게 밀려나 버리고 사실은 계속 다니는데 실력은 딱히 늘지는 않고 그래서 다른 분들 그 작가반 특히 수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뭔가에 이렇게 몰입해서 저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어서 네. 또 지원도 했고 이제 너무 이제 그냥 그러니까 주변에 봤을 때 바른 사람 이제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제 색깔도 이제 뭔지도 모르겠고 한 번 더 늦기 전에 찾아볼까 하는 마음도 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게 힘드셨나요? 사실 기초 수업 할 때는 내가 이제 기초를 처음부터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좀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실력이 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즐겁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표현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니까 그걸 찾는 게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작가반 지원 동기는 제가 그림에 담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막 따뜻한 그림 그런 걸 하고 싶다. 사람들이랑 그런 이상적인 거를 나누고 싶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담고 싶고 그리고 싶은 거를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가 그런 곳은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곳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자신을 좀 알고 그거를 좀 그거를 담는 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저 자신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런 게 좋은 거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잘 지금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강요하나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계시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제 블랙 섀도우 선생님께서 되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또 이제 굉장히 본인들이 처음에 하고자 했던 것과는 좀 거리가 좀 생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개인 미션 받았던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본인이 깨달은 거 이런 게 좀 있으시면 사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구독자분들이나 다른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작가반에서 뭘 배우는 거냐 이거를 되게 궁금해 하시고 그 다음에 현지님도 들어오시기 전에는 굉장히 궁금해 하셨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개인 미션이라든지 본인 작업하면서 좀 깨달았던 거, 어려웠던 거 이런 것들 지금은 많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왔을 때 재료 탐구들을 하잖아요, 보통. 네. 하는 미션에서 자연 재료를 가지고 와라. 처음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며 자연 재료 뭐 몇 개 없잖아. 막 이런 생각을 하며 그냥 뭐 솔잎 몇 개 주워오고 뭐 나뭇가지 주워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가지고 갔을 때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더 생각을 해봐라 하셔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이마트를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재료가 될 수 있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뭐 양상추 뭐 이런 거까지도 다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헤맨 걸 시작으로 집에서 뭐 그 헤맨 거에서 추리는 과정부터 그다음에 추리면서 내가 뭘 표현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하는 방법도 진짜 만 가지일 텐데 그리고 어떤 장르를 선택해야 할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 선택지가 너무 많은 와중에 코로나 그 단계가 올라가면서 집에서 그런 것들을 작업해야 되는 순간들이 진짜 최악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 그 나중에 개인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저는 제가 그렇게 선택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내가 이렇게 막 맞닥뜨리고 이게 막 너무 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그렇게 막 정말 그 블랙스위도 선생님 표현하신 걸로는 장난감 가게에 이렇게 던져놓은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흔들리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막 너무 힘든 와중에 딱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의문이 없어질 느낌으로 공개해 주세요. 이게 근데 저는 사실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 그 저희가 프로세스를 시작을 처음에 할 때 땅 분석을 먼저 하거든요. 지금 땅과 주변의 땅들을 보면서 이 텍스처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설계가 올라가요. 근데 저는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위에 건물을 쌓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땅부터 분석을 하고 땅에 대해서 알아야 그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굉장한 깨달음이 됐었죠. 그래서 그거에서 영감을 좀 많이 받아서 지금도 좀 그런 거를 기초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이제 남현님이랑 이제 같이 의논하고 이러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되게 추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게 어떤 그 철학을 거기다가 그 작품에다 담아내려면 어떤 식으로 이 작품을 풀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이 이제 잡혀져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차차 좀 되지 않았었나. 네, 맞습니다. 거기 땅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땅을 만들고, 그러니까 땅을 고르고 그 위에 이제 뭔가를 세워가고 길을 만들고 흔적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작업인데 그런 것들의 철학의 기본은 어쨌든 그 땅이라는 토대가 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위에 뭘 쌓아도 흔들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 자신을 좀 단단하게 하는 방법이라던가 단단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그 위에 뭐 흔적이 어떤 것들이 남더라도 저의 단단함은 변하지 않고 그게 뭐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하는 과정들이 생기더라도 변하지 않는 저 자신이라는 그런 철학을
생각을 한번 좀 담아보고 싶은 예,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굉장한 그 영감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즐길 수 있는 거를 지금은 좀 하고 있는 과정인데 물론 중간평가 이후에 어떻게 멘탈이 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진짜 사실 솔직히 힘들지 않아요. 되게 재밌고 너무 즐겁고 예.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시는 걸 되게 이해는 너무 하고 저도 너무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즐거움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셨던 거죠. 네, 많이 흔들렸고 그 과정이 한 3번 정도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자연재로부터 시작된 그 단계가 제일 힘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입체로 보는 법에 대해서 배울 때 또 인물을 한 5개를 그려면서 훈련을 한 과정도 좀 그 힘들긴 했는데 첫 번째보단 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 찾아가고 입체랑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과정은 사실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확 던져졌다가 모이고 이렇게 던져졌다 모이는 그 과정들이 점점 갈수록 이렇게 즐기게 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에는 그렇지만 네. 되게 캔버스에 불을 지르시면서까지 네. 실험적인 작업을 하셨죠. 네, 많이 했어요. 네. 되게 그 과정들이 다 너무 재밌었고 근데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선 하나를 그려도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막 저지르고 불 지르고 막 뿌리고 막 이러는 과정이 되게 너무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처음 겪어보는 건데,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실마리 같은 게 조금 생긴, 네, 그런 느낌입니다.